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개발 프로젝트는 많이 하지 말고 좀 딥하게 하시라는 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분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해야지 취업이 된다. 뭐 나는 웹밖에 안 되는데 뭐 프로젝트는 뭐 5개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개수 위주라든지 아니면 웹만 했을 뿐 아니라 뭐 앱도 해야 되고 뭐 머신러닝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전혀 의미가 없고요. 좀 딥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딥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왜 개발 프로젝트를 왜 깊게 해야 되는지 이제 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넓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출물을 내잖아요.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 자체를 현업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개발할 수 있다든지 그 해내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업에서는 이게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운영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메인터넌스, 이제 운영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 뭐 이제 설계, 테스팅, 요구 분석,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있죠. 메인터넌스 단계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하면서 어떤 산출물을 계속 개선시키고 남들을 하고 이제 남들에게 좀 이제 사용해봐라. 이제 그렇게 운영 관련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현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해서 다시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운영 중인 설비를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디벨롭 라이프 사이클에서 봤을 때도 요구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여기까지만 적용까지만 하고요.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산출물을 운영을 해보고 디플로이먼트까지는 해보지는 않은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시면 사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것들을 완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분석, 디자인, 임플멘테이션까지는 좀 깊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직하고 좀 취준생의 좀 괴리가 생기고요. 왜냐면 우리는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개발 단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만약에 이제 수용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보통 뭐 냄새나는 코드라고 이제 불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뭐 이제 버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을 어떤 쪽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의 그냥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냥 뭐 그거죠. 그냥 뭐 기능 구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남들이 쓰진 않을 거니까 나만 알면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맡아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만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디플로먼트까지 해서 사용자가 좀 유입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죠. 보통 프로젝트 하면 한두 달 잠깐 이제 깔짝하고 그 다음에 말아버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소스코드에서 이제 소스코드를 이제 긁어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부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좀 깊게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쨌든 현업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문제 해결을 해나갔고 그것을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단순하게 로그인 페이지 구현부터 저는 얘기해요.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PHP로 그냥 이제 외부에 있는 소스 코드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DB 하나 만들고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그 해당되는 로그인을 구현했을 때도 내가 어느 부분을 어, 좀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안 부분을 체크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든지 좀 깊숙하게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이제 암호를 보낼 때도 클라이언트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암호를 보낼 때도. 예. 그래서 이제 서버 단에서 처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깊숙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구현에만 초점을 좀 맞추지 마시고요. 예, 기술적인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셔서 그것을 내가 포트폴리오화 하셔야 됩니다.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저는 개발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것을 소스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분이랑, 그것을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더라도 그게 어디 부분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고, 이것은 어떤 거고, 이것에 대한 어떤 내가 소스 코드를 뭔가 이제 리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자바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뭐 상속을 받을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하드 코딩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도 기술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단순하게 이제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버전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알릴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먼저 진행을 원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냥 기능 구현, 아 여기 이거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몇 번 테스트 해보고 끝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TDD로 좀 구현하시는 것이 요새 좀 패턴이고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 그래서 뭔가 테스트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좀 개발하는 것들이 좀 요새 좀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TDD를 하시면서 요새 좀 유행하고 있는 뭐 RPA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좀 좋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안 사항은 있는지. 그래서 하나에 대한 프로젝트여도 이게 그 곁다리라든지 뼈와 살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하나 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해서 그 해당되는 내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깊숙하게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계속 반복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는 하면서 좀 스스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뭐 IT 학원이나 이런 쪽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다 알려주시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 보면 된다, 이거는 뭐 이거 하면 된다라고 해서 거의 그 길을 알려줬는데, 원래 프로젝트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아, 나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어떤 것들,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구글링이라든지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개발해 놓은 코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어떤 커스터마이징 한다든지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활용하겠다. 오픈소스가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었네. GPL 라이센스도 있고 MIT 라이센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라이센스가 있구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소스 코드를 받아서 수정해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학습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를 뭔가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도커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파생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파생해서 배우게 되면 도커에 대해서도 배우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뭔가 클라우드에 좀 적재를 시켜야겠다. 그럼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내가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하고 데브옵스까지는 여러분들이 커버리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그냥 나는 개발하겠다 하면 그냥 소스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그 기능 되면 그냥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프로젝트는
전혀 의미가 없고 면접 가셔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정보 문의는 디스코드 채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강의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